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 발생으로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시청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개 노인복지관 우리 풍수지리 도반님들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살살하네요.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번에서 이어서 고음묘지의 명당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이 고음묘지라도 이 능선으로 묘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용맥이 흘러가는 쪽으로 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거나 이런 곳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비가 오면은 비가 이렇게 지대가 낮은 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런 데는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가급적이면 봉이 이렇게 잘생긴 이런 봉에다가 우리가 이제 맞췄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산이 5개의 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산이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제 부봉이라고 해요. 부봉. 우리가 산이 이렇게 빼쪽한 거, 이걸 우리가 문필봉이라 그랬고 문필봉. 이런 거는 자, 대학 총장, 학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이 이렇게 삐쭉삐쭉한 산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화산이라 그럽니다. 화산. 불꽃 모양이라 해가지고 화산. 되게 이런데 양태이나 묘가 있는 곳은 후손들이 좀 성품이 좀 강직한 성품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산. 요런산은 우리가 토산이라 그러죠. 토산. 그래서 대개 이런 쪽은 우리가 군왕지지다, 왕이 나오는 그런 자리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우리 금봉입니다. 금봉, 금산, 금산이라고 하죠. 우리 세금자를 씁니다. 금산. 자, 이런 데는 부자가 나온다. 그 다음 산이 이렇게 정상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물결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산. 그래서 이런 곳에 있는 마을이나 이거는 서원하면은 그 지역에 사람들이 굉장히 의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화, 토금수 이 5개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물도 요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흔한 산입니다. 자, 현대 장묘 문화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도 많지만 또 생소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고음묘지, 이거는 워낙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수목장은 이게 이제 스위스에서부터 시작을 했는 거죠. 요즘 이것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최근에 하고 있는 우주장. 자, 이게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 시신을 냉동시켜가지고, 냉동 케이스에 넣어서 우주선에 실어서, 우주 밖으로 이 우주선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이 시신이 드는 케이스를 그대로 우주 공간에 방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우주 속에 떠돌아 다니겠죠. 떠돌아 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아주 문명이 발달한 우리 지구보다 더 발달한 문명인이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그 속 케이스를 다시 캐치를 한다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시신을 다시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외계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우주인이죠.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은 그 시신은 살아가지고 요즘 우리 하는 말로 동물원에 갇혀 있듯이
이제 지구인 동물원에 갇혀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비용이 이게 지금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1억 5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순서가 지금 밀렸어요. 그래서 이 우주장 아주 새로운 장르문합니다. 자, 그리고 납불당 이것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거고, 자, 화장. 요즘은 우리가 보면 이제 화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화장도 이래 보면은 실질적으로 생장을 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뭐 산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그래서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들이 워낙 높으니까 요즘에는 막 화장으로 가는 이유도 막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묘.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족묘죠. 그래서 요즘은 후손들이 적다 보니까 뭐 자식을 한둘이밖에 안 놓으니 여러 사촌들이나 이렇게 묘를 모으는 그런 장로법이 요즘은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묘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묘에다가 우리 지금 흔히 말하는 USB 있죠? USB. 거기에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그 뇌를 스캔해가 뜨는 거예요, 생전에. 그래서 묘에 가서 요즘 우리 그 뭐 미국 영화 보면은 막 스크린이 갑자기 쭉 나타나죠. 거기에다 USB를 딱 꼽으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고민하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없어져야 되지 계속 남아 있으면 되느냐. 지금 이런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영원히 죽지 않는 묘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의 장면문화 이거는 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변해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 자, 명당 자리들 있죠. 자, 이제부터는 좀 사진으로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덕은, 김사과 덕은, 뭐 경주 최부자, 뭐 효성그루, 뭐 우리 임금님들 기타 등등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인덕은 해가지고 경주 최씨들의 가족묘입니다. 자, 여기는 좀 특색이 있는 게 살아있을 때 명단에 이름을 만들어 놓습니다. 요 입구에 그 명단에다가 여기에 들어갈 사람을 리스트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사망자가 생기면은 이제 잔디를 드러내고 흙과 유골을 1대1로 섞는다. 그래서 잔디 밑에 밥 먹는 복합형 상골제도다. 여기가 이제 제일 어른 두 분을 모셔놓고 나머지는 돌아가시면은 자리가 일정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잔디를 열어가 그 밑에 흙하고 유분하고 넣어가지고 또 엮고 잔디를 덮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아무 자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뭐 대한민국 사람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위에 웃대 아랫대 구분 없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우리 여기 사회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곳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김삿갓 어른묘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이 강원도 영월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상석이 자연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석으로. 그래서 이 김삿갓 이 어른의 우리 풍류객이죠. 그래서 이 옆에 망주석들도 이래 보면은 자연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연석으로.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후손들이 아주 좀 재치가 보이는 그런 묘입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그 유명한 경주 최부자 선대묘소다. 그 위치는 경주 현곡면 남사리 북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둘레스를 해놨죠. 해놨는데 산들이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아까 목화토금수가 있었는데 이 산들이 다 부봉이에요. 부봉. 그래서 청룡백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부 다 산들이 요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산이 내려온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재물을 주는 그런 산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장으로.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자, 여기가 사성공 최예 묘다. 이분이 이제 경주 최부자의 실질적인 이제 발복 일대로 이 사람은 울산광역시에 있고 몇 년 전에 이 명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 주인공이 차인표였어요. 그때 이제 이분을 소재로 한 영화였는데 또 이 영화가 계속 끝 가다 보면 경주 최부자는 또 영남대학교하고 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뭐 방송이 중간에 중단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대구에서는 신라 섬육하면 아주 뭐 유명한 분들이죠. 그래서 박재호 씨의 그 아버지 묘다. 그래서 여기는 경산시 진량면 신문리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묘가 뭐 둘레석도 없고 아주 깨끗하게 돼 있고 여기서 나무까지 우리가 대개 이제 묘에서 나무는 20m를 띄워야 됩니다. 20m 이상. 그래서 가까이 해놓으면은 나무 뿌리가 시신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이제 원칙을 굉장히 중시해 놨죠. 자, 여기는 우리 조음 선생. 그래서 우리가 그 구황식물인 고구마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수입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도 여기도 보면 상당히 이렇게 경사가 좀 심해요. 경사가 심한 그런 자리에 계신다. 자, 여기는 신라대학을 창업한 창업주의 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울산시 울주 언양읍 대계리 원평마을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조금 여기에 원령을 1단, 2단으로 해놨다. 그래서 여기에 장대석 깔아놓고, 둘레석은 없지요. 둘레석은 없고, 이제 향을 놓는 여기에 이제 3단짜리 놨다. 3단짜리를 놨고, 여기도 보면은 아주 자연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자, 여기는 우리 운보 김기창 화백의 묘소다. 그래서 이분은 충북 청원군 형동리에 이제 계십니다. 자, 이분도 보면은 예술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아까 우리 김사컷 어른하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여기에 상석도 이렇게 좀 예술성이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대리석으로 이제 경사를 지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일반 묘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역시 예술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조홍재 전 효성그룹 회장의 선정이다.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신차마을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묘소가 뭐 둘레석도 없고 아주 그대로 흙으로 잔디로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 대기업에도 보면 여기에 이름을 안 씁니다. 이름을 써놓으니까 자꾸 그 묘를 파가지고 뭐 뼈를 훔쳐가고 이런 사건들이 생기죠. 그래서 요즘은 여기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바로 가서는 누군지 좀 찾기 어려울 정도죠. 자, 여기가 세종대왕하고 송왕후의 능입니다. 그래서 이 묘는 이장을 해가 왔어요. 경기도 여주군 능선면 왕대리 산 83번지. 그래서 세종대왕이 아버지가 이제 태조 이방원이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묘 옆에 나는 가겠다. 그때 신하들이 그거는 터가 좋지 않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터가 좋지 않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세종대왕은 이 태평시대를 누리는데 거기에는 아버지가 좀 역할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난 아버지 옆에 가겠다 해가 막 결국은 거기서 이제 묘를 서게 되었습니다. 서고 그 이후에 이 조선의 왕들이 굉장히 단명을 합니다. 장자 쪽에 우리 태종, 태세, 그 다음에 문종, 단종, 예종이죠. 세종대왕 아들이 이제 문종, 뭐 이 사람들은 다 뭐 3년, 2년, 1년 이렇게 살다 갔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이 묘를 옮기자 이래가지고 이제 14년 정도 지나서 묘를 옮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있던 묘를 이장한다고 열어보니 처음에 이제 모셨을 때 그 옷, 그 옷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썼고. 그래서 그
그 뒤에 문종, 단종, 예종 이런 이제 장자 쪽에 발복들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묘를 옮긴 곳이 이곳입니다. 묘도 보면 아주 입수처가 기가 쫙 모여가 있죠. 그래서 요 담을 요걸 우리가 곡장이라는 겁니다. 곡장. 요거는 임금능이만 설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못 씁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백호가 이렇게 쭉 잘 감아가 있는 그런 형입니다. 자, 여기는 신라 탈해왕릉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은 양택의 틀을 잘 잡아서 임금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양택 집을 잘 이제 잡아서 임금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는 경주시 동천동 37번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왕릉이 아주 뭐 둘레길이나 이런 게 없죠. 없고 깨끗하고 이 또 묘에서 보는 나무도 거리가 상당히 많이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묘에서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흙으로 묘를 봉분을 만드는 것이 좋고 또 봉분에서 최소한 이 나무까지 거리는 20m 정도를 띄워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